최근 미국 노동부에서 경제 및 투자 생활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화요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목요일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 즉 PPI였습니다. 그런데 양대 물가 지수 모두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시장 참여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상품 가격은 하락했으나 서비스 가격은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월 연 전 의장이 지난번 FOMC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디스인플레이션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1월 실업률은 5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소매 판매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실물 경제는 정말로 뜨끈뜨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가에서는 경착륙도 연착륙도 아닌 무착륙, 즉 노랜딩이 금년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는 예상치를 상회한 CPI와 PPI의 핵심 발표 내용, 그리고 경기 무착륙 시나리오에 숨어있는 진실, 또 미국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한국은행 금통위의 선택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미국 4대 은행 중의 하나인 웰스 파고가 발간한 경제분석 보고서 표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의 1월 CPI가 발표되자마자 나온 보고서인데요. 요약 첫 마디가 인플레이션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출력물인데요. 날아가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의미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스펠링을 정확하게 표기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아직 보완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을 입력만 하면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까지 척척 그려내는 인공지능 기능이 무척 흥미진진했습니다. 다음은 본론으로 넘어가서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1월 CPI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헤드라인은 6.5%에서 6.4%로 소폭 둔화되었습니다. 근원으로도 5.7%에서 5.6%로 살짝 낮아졌고요. 이 수치들은 월가의 각각의 예상치 6.2%, 5.5%를 상회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전월 대비입니다. 12월 대비 헤드라인이 0.1%에서 0.5%로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근원은 변동이 없었고요. 그나마 12월 수치가 계절 조정되어 전월과의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CPI 수치가 높게 나와서 앞에서 웰스파고 보고서에서 보았던 인플레이션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CPI 기여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전년 동기 대비 CPI는 군청세계, 주거비 2.5%, 자주세계, 식품이 1.4% 각각 상승하여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전월 대비 CPI로는 에너지가 2%, 주거비가 0.7% 상승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CPI 가중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즉 쉘터의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주거비는 임차인의 월세와 소유주의 등가 임대료, OER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후행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거비가 하락해야 CPI가 확실히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래프는 헤드라인에서 변동성이 강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색의 상품 가격은 1.4%로 떨어져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녹색의 서비스 가격은 7.2%나 올라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비스 가격은 1982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 상승률입니다. 결국은 고용시장이 식어야 CPI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노동통계국에서 CPI 발표 이틀 후 생산자 물가 지수 1월 PPI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서 청색의 꺾은 선은 전년 동기 대비 PPI고요. 왼쪽 축값으로 표시됩니다. 전월 대비로는 막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빨간색이면 하락, 연두색이면 상승입니다. 오른쪽 축값으로 읽게 되고요. 청색의 전년 동기 대비로는 헤드라인은
6.5%에서 6%로 하락했고요. 근원으로는 5.8%에서 5.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둘 다 월가 예상치 5.4%와 4.9%를 각각 상회했습니다. 막대로 표시된 전월 대비로는 헤드라인은 12월에 마이너스 0.2%에서 0.7%로 크게 뛰어 올랐고 근원으로는 0.3%에서 0.5%로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둘 다 월가의 예상치 0.4%와 0.3%를 각각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선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CPI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FOMC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의 둔화, 즉 디스인플레이션을 13번이나 언급한 파월 의장이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물가지수 발표 직후 연준 FOMC 매파 위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CPI 결과가 나오자마자 뉴욕 연방은행장인 존 윌리엄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출 때까지 긴축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 중국과 유럽 경제의 반등과 공급망 개선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대체로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PPI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매파 중에 매파라고 불리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디스인플레이션을 굳히기 위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3월 회의에서 50bp 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시장을 잔뜩 긴장시켰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에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CPI가 발표되는 지난 화요일 뉴욕 증시는 예상을 상회하는 CPI 결과로 초반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오후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되었습니다. 반면에 PPI가 발표되던 지난 목요일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 1% 이상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파월이 언급한 디스인플레이션과 같이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예상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 그래프에서 시카고 선물거래소 CME의 페드 워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3, 5, 6월에 FOMC에서 25bp씩 3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베이비 스텝이 한 번 더 늘어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최종 금리도 5.5%로 더 높아졌고요. 또 금리 인하로 피벗은 금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CPI 발표 직후 기준금리 예상 경로가 노란색에서 위에 청색선으로 점프하면서 뛰어 올랐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년 12월 말 예상 금리가 5.1%까지 올라가고요. CPI 발표 이전만 하더라도 5% 이하 4.5%까지 예상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하이어 포 롱거 전망이 한층 더 우세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경기에 대한 이슈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경기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먼저 지난해 10월경으로 가봅시다.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게 잘 잡히지 않고 연준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매파적 긴축 정책의 의지를 다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 당시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착륙, 즉 하드랜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12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중국의 리오프닝 발표에다 유가도 하락세로 안정되자 경기 연착륙, 즉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년 새해 들어 실업률, 신규 일자리 등 고용시장 지표가 강력해지고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GDP 성장률이 견조하게 나오자 이른바 노 랜딩, 즉 무착륙이라는 신조어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경기에 대한 관심사가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그 다음에 무착륙 시나리오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미국에서 최고의 유력 일간지 중에 하나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노 랜딩을 경제면 톱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이 기사를 쓴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연준 출입 기자로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파월 위에 있는 남자라는 별명을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티밀하우스 기자는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성장의 가속도가 분분한 그 어떤 것도 볼 필요가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월가의 일부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경착륙도 연착륙도 아닌 무착륙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가에서 연준에 대한 기사에 관한 영향력이 높은 기자가 쓴 보도 기사라서 무착륙이라는 신조어가 월가에서는 순식간에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일간지들도 앞다투어 이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에서 무착륙 가능성이 급부상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왼쪽 이 그래프에서 고용지표를 보면 1월 실업률이 3.4%로 떨어져 1969년 5월 이후 5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1월 중 비농업, 즉 제조업의 신규 일자리가 51만 개나 생겨났습니다. 11월보다 2배 가까운 놀라운 일자리 개수로서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용시장은 후끈하게 달아오르는 용광로 같았죠. 동전의 왼쪽 아래 그래프에서 1월 소매 판매는 전달에 마이너스 1.1% 감소해서 3% 증가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초라는 계절성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소비자들의 지갑이 활짝 열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 밑 그래프에서 보듯이 작년 하반기 실질 GDP도 3% 내외의 매우 견조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급부상한 무착륙, 즉 노랜딩 시나리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기 무착륙이란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 2%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 없이 성장을 지속하는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착륙이 최선의 시나리오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쉽게 가능할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유수 민간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 야드니 경제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야드니 박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기 침체를 감소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떠안고 성장하면서 가자는 무착륙 시나리오는 결국 경착륙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어니스트 영 회계법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고리 다코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무착륙은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무착륙이란 본질적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팽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기 순환의 일부일 뿐이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는 없다. 연준이 연속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면 경착륙에 빠질 위험만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 두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무착륙 시나리오는 결국 경착륙의 위험만 높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연준이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없이 이러한 고금리를 감당해낼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금 보유가 많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고금리를 감당해낼 회사가 별로 없으므로 무착륙이 경착륙 위험을 높인다는 두 전문가들의 평가에 더 큰 설득력과 진실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다음 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차가 1.25%포인트에 달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양국 간 금리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자니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를 더 빠르게 냉각시킬 것 같고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로서 3.5% 동결이 우세하지만 조심스럽게 베이비 스텝의 인상론이 꿈틀거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영상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와 같이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이 제기하는 경기 무착륙, 즉 노랜딩 시나리오는 강한 고용 및 실물 경제 지표로 볼 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무착륙이란 연준의 지속적인 추가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경착륙 위험을 높일 것이다. 따라서 9에서 12개월의 통화정책의 시차를 감안할 때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무착륙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가 마무리된 후 가벼운 경기 침체나 경착륙 시나리오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두 번째로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고 실물 경제가 식지 않고 물가가 끈적끈적 스티키한 것이 문제다. 따라서 연준의 최종 금리는 더 높아지고 지속기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3번 정도 25bp씩 추가 인상, 최종금리 5% 이상에 달한 후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 금리 인하로 피벗될 전망이 우세하다. 세 번째로 고용 등 실물 경제가 견조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느려지고 있어 앞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 경기선행지수, PMI 등 각종 경기 지표를 근접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기 저점 형성 전후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포커싱 네트워크는 투자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국내외 경제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블로그 우보의 경제노 링크에 들어가면 영상 전체의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